지금 한복 입고 여기 다른 분 결혼식장 왔다가 그 신부 도우미로 오신 분들한테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좀 어필을 하셔가지고 번호가 따였습니다. 한복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이고 저 같은 아저씨한테 20살짜리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마음에 든다고 번호 달라 그래가지고 반갑습니다. 조선남자 조신혜입니다. 오늘은 하이퐁에서 두 번째 맞선 여자분을 만난 날입니다. 제가 몇 달 동안 프로필을 받아보면서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두 분이 최종적으로 나오셔서 그 두 분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 제가 하이퐁으로 온 거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은 이미 만나봤고 그 데이트까지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여성분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일단 간단히 오늘 만나신 분의 그 인상차기를 설명을 드리면 이분도 나이가 매우 어립니다. 20대 극초반이시고요. 그 키가 160 중반이시고 스타일 자체가 좀 매우 섹시한 스타일이셨습니다. 머리도 길고 웨이브가 좀 있으시고 피부가 특히나 매우 하얗고 좀 잡티가 전혀 없는 약간 백옥 같은 스타일이셨고요. 그 다음에 볼륨이 좀 있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되게 섹시한 느낌이 나는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맞선장에는 그 하얀 피부랑은 좀 대조가 되게 검은색 정장, 거기에 약간 레이스가 좀 달린 듯한 끝단에 레이스 처리가 좀 된 듯한 블라우스 같은 걸 입고 오셨는데 이게 피부가 워낙 하얀 데다가 그런 걸 딱 입으니까 엄청 대조가 돼서 좀 첫인상이 임팩트가 강하더라고요. 그 이분은 혼자 오신 건 아니고 어머니랑 같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밖에서 좀 대기를 하고 계셨는데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계속 저를 좀 관찰하는 느낌?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맞선 한 중간쯤 돼서 이제 질문이 조금 느슨해질 때쯤에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좀 질문할 게 있다고, 궁금한 게 좀 있다고 하셔서 질문을 좀 여러 가지를 하셨고 최종적으로는 어머니와 대화를 더 많은 시간 나눈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 두 분한테 좀 집중적으로 그 여부를 물어본 거는 사실 국제결혼 하시는 거는 한국에서 조금 경제적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게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신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직업상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고 저는 베트남 여자분과 결혼하기 위해서 베트남어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제가 베트남에 꽤 오랫동안 거주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한국에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금전적인 부분, 특히나 월 수입 부분에서 한국에 거주할 때만큼의 수익을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괜찮으신지, 수익이 많이 낮거나 혹은 꽤 오랜 시간, 몇 년 동안 베트남에 거주를 한다면 만약에 그 부분이 괜찮으신지를 주로 중점적으로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이분 어머님이 약간 이쪽에서 약간 좀 대체될 수 없는 직업을 하나 하고 계셔가지고 수입이 꽤 괜찮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금전적인 거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 딸이 행복하기만 하면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마찬가지로 제 수입 부분에서도 전혀 그 부분은 결혼에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수입이 저조하고 많고는 결혼 여부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 인상착의도 좀 독특하셨는데 그 저희 드라마 스카이캐슬 보셨나요? 거기에 나오시는 약간 어머님처럼 생기셨어요. 그 약간 단발? 쇼컷은 아니고 단발과 쇼컷의 중간 사이 정도의 머리 길이셨고 옛날 분이신데도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직접 맞선에 나온 여자분보다 더 큰 걸로 보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머님도 정장, 여성 정장을 입고 오신 데다가 외모 자체가 좀 강단 있어 보이셔서 보통 분은 아니시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맞선장까지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케어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고 그 여기 현지 스태프들 말로는 꽤 그 부모님이 딸에게 기대나 관심이 좀 많으시고 이 딸 역시 좀 귀하게 자란 경우에만 저렇게 어머니가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맞선 보신 여자분 역시도 그 본인이
걸어놓은 제약 조건이 몇 개가 있었어요. 나이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 조건이 아니면 아예 만날 수 없는 분이었고, 그 이쪽에서는 VIP라고 좀 지칭을 하더라고요, 이분을. 그래서 그에 맞게 꽤나 고급스러우신 두 분이셨습니다. 일단 두 분이 저에게 조금 중점적으로 물어보신 거는 저의 그런 외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저의 어떤 인생 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목표, 혹은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흘러가게 할 것이다 라고 저의 약간 포부 같은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는 거의 1시간 정도 이렇게 3명이서 대화를 한 것 같아요. 통역까지 끼면 4명이죠. 4명이서 대화를 한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사실 대화를 저는 좀 꽤 오래 하는 편이에요. 그 엊그제 만난 분도 사실 원래는 또 액티비티한 데이트를 좀 많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데, 액티비티 한다고 하면 뭐 같이 영화를 보거나 뭐 오락실에 가거나 혹은 뭐 어디 뭐 여행을 근교에 가거나 하는 걸 추천하셨는데, 사실 저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생각이 무슨 생각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대화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질문도 사실 제가 좀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해요. 뭐 인생의 목표라든지 혹은 뭐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 뭐 즐거웠던 일,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저는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랑 일단 대화를 했을 때는 제가 받은 느낌은 굉장히 온실속화초 같은 느낌이셨고, 되게 부모님도 많이 그 케어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여자분도 그러다 보니까 구김살이 없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밝고 조금 수줍음도 많고 그런 스타일이셨는데,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요건에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데이트는 진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멀리서 오셨어요. 광빈인가 저쪽 1시간 넘는 거리에서 오셨거든요, 두 분이. 그래서 좀 오시는데 고생스러우셔가지고 그게 조금 죄송스러웠고요. 저는 두 분 중에는 앞서 만났던 분이 조금 더 저한테는 부합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이분은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두 분을 모두 만나 뵙게 됐고요. 다만 제가 이전 영상에 보니까 왜 이렇게 속전속결하느냐, 너 이 언어도 배우고 천천히 알아간다고 하지 않았냐, 좀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의 그 사장님이 저가 아는 형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랑은 좀 다른 루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로 결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첫 번째 분이랑은 대화를 좀 더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화하면서도 계속 이 사람의 생각을 알아갈 거고, 거기에서 조금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호치민으로 내일 돌아갈 거고요. 가서 저는 제가 원래 목표로 했던 베트남어 공부는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이퐁, 여기가 하노이 옆에 북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부 여자분들은 제가 알기로 외모도 조금 더 동북아시아, 저희 한국이나 중국, 일본에 좀 가까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고, 평균 신장이나 경제 수준도 좀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제약 조건도 있고 캔슬도 많이 놓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전달하기 위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1회차로 끝나진 않을 거고요. 그 이 형님이랑은 제가 어찌됐든 계약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형님도 저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제가 좋은 배필을 만나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제가 완전히 맘에 드는 여자를 만날 때까지는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저를 계속 도와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맞선은 아마 남부 쪽, 호치민 쪽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여자분들을 이런 맞선이 아니라 자유로운 만남으로 꽤 여러 분 만났거든요. 그리고 연애도 길게 한 분은 연 단위로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이었다 보니까 공개를 안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자유로운 연애가 가지는 장점도 있는데 그 베트남 사람들이 아닌 분도 있겠지만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사귀다가 이거는 좀 미리 알고 들어갈 걸, 이거는 좀 내가 미리 검증이 됐으면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이 좋은 업체를 고르시면. 그리고 반대로 업체를 잘못 고르시면, 제가 주제가 이렇다 보니까 결혼하시고 지금 뭔가 업체 선정이나 여자분들과 좀 뭔가 트러블 혹은 이혼하셔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문제가 많은 업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별히 업체 선정에 좀 주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좋은 여자분을 만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대화를 하는 두 분과 꽤 심층적인 대화를 했는데, 이게 베트남 여자분들이라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도 똑똑한 사람은 진짜 똑똑하고요, 생각이 깊은 사람은 저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냥 막연히 속전속결로 결혼하는 거는 이분한테도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깊이 아시고 정말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뭔가,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면 저는 어떤 사람이든 감동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진심이라는 게 그냥 막연히 잘해주고 호구짓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나도 당연히 피력을 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제가 명확히 알아들어야 되고, 그 두 사람의 시선이 일치했을 때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이쪽 베트남 여자분을 존중하면요, 이 베트남 여자도 저희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화, 그다음에 마음을 충분히 통해 보신 이후에 결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짧은 제 생각으로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40대 50대 동생 혹은 친구, 형님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